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호수가 실제로는 한 방울만 만져도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천연 산성 용액이거나 고요해 보이는 수면 아래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독가스가 축적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위험한 호수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호수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호수들은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에 걸친 지질학적 변화와 자연현상,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자연의 시한폭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나트론 호수는 그 붉은빛 물색 때문에 마치 외계 행성의 풍경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호수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수의 물은 pH 수치가 9에서 12 사이로 극도로 알칼리성이 높아서 인간에게 안전한 수준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세탁용 세제와 비슷한 성분의 칼슘과 나트륨염이 혼합된 거대한 천연 욕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무서운 화학 성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근처의 올 도냐가이 화산에서 흘러나오는 고대 용암에 포함된 물질들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칵테일은 인쇄물의 잉크까지도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하며 새와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도마뱀이나 뱀, 심지어 용맹한 하이에나조차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사냥하는 동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수 주변의 온도는 섭씨 60도까지 올라가며 이런 극한 환경은 생명체에게 이중의 위협을 가합니다. 끓어오르는 열기와 강한 알칼리성의 조합은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기 어렵게 만드는 죽음의 트랩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사진작가 닉 브랜드는 어느 날 나트론 호수 주변을 걷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수 바닥에 비둘기와 독수리, 작은 홍학들이 마치 석상처럼 굳어진 채 널려 있었던 것이죠. 이 새들은 물에 착륙한 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치명적인 알칼리 성분에 의해 죽음을 맞았고 건조한 날씨와 석회 성분으로 인해 미라처럼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치명적인 호수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작은 알칼리성 틸라피아 물고기와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 그리고 원생동물 조류들이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호수가 환상적인 붉은 주황색을 띠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명체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놀라운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수많은 홍학들이 이곳에서 번식한다는 사실입니다. 홍학들은 2월부터 4월 사이에 특별한 시기를 선택해서 이곳을 방문하는데 이때는 빗물과 깨끗한 강물이 유입되어 호수의 유해물질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본능으로 정확한 시기를 선택하여 위험을 피하면서도 풍부한 조류를 먹이로 삼아 새끼를 키워냅니다. 홍학들의 분홍색 깃털은 실제로 나트론 호수의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조류를 섭취하면서 더욱 선명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키치 호수는 예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수역이었으며 체르노빌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는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핵무기 경쟁이 시작되었고 소련은 1945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거의 2000km 떨어진 곳에서 핵무기 구성 요소를 생산하기 위한 최초의 화학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 시설인 마야크 생산협회는 7만 명의 포로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 옆에는 핵 과학자와 노동자, 그들 가족을 위한 비밀 도시 첼얄빈스크 40이 세워졌습니다. 철조망 뒤에서 살아야 했던 주민들은 특별 허가 없이는 영토를 떠날 수도 없었고 편지를 쓰는 것조차 금지되었죠. 1948년 6월 첫 번째 원자로가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서 최대 허용 유해물질 복용량을 3.5배 초과할 때까지 태차 강에 그냥 버렸습니다. 1951년부터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키치 호수에 버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1억 5천만 퀴리의 장수명 핵 폐기물이 축적되었습니다. 이는 체르노빌의 방사성 폐기물을 6배나 초과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키치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호수가 끊임없이 말라가면서 해안에 위험한 방사성 먼지가 형성되었거든요.
만약 호수가 마르는 동안 토네이도라도 발생했다면 최대 2만 명이 방사능 피해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1967년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호수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고 방사성 먼지가 바람에 날려 주변 지역에 퍼지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고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련 정부는 수십 년간 이 사실을 숨겼지만 1990년대 들어서야 키치 호수의 실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호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완전한 정화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룬의 니오스 호수는 나이지리아 국경 근처의 화산 분화구에 위치한 작은 호수로 1980년 한 번의 폭발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400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오랫동안 아무런 재앙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치명적인 가스가 이 조용한 물 아래에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사실 화산은 표면에서만 죽어 있었을 뿐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니오스 호수 아래 암석에서 나온 CO2가 지하수와 만나 녹아서 저수지로 들어갔고 그 결과 1입방미터가 넘는 이산화탄소가 바닥층에 축적되었습니다. 이 양은 가정용 식수로 환산하면 40일 동안 충분한 양이었죠. 카메룬의 날씨가 항상 더워서 니오스에는 물의 순환이 없었고 물은 식지도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천 년 동안 호수 바닥에서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었던 셈이죠. 1986년 8월 21일 마침내 그 폭탄이 터졌습니다. 저수지를 둘러싼 두 개 일부가 무너져 2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니오스 호수의 층들이 섞이면서 엄청난 양의 독가스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몇 분 만에 1746명의 사람과 3500마리 이상의 가축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지표면 근처로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식을 잃고 질식사했던 거죠.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갑자기 큰 폭발음과 함께 하얀 구름이 호수에서 솟아올랐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정적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아무런 외상 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 있었고 심지어 곤충들까지도 모두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칠리아의 죽음의 호수는 전설에 따르면 단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부 시칠리아에 있는 이 호수는 황산이 함유된 두 개의 지하샘에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미생물조차 살아남을 수 없으며 호수의 증기 때문에 반경 1km 이내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시칠리아 마피아가 이 죽은 호수를 이용해서 적들의 시체를 처리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칠리아의 죽음의 호수는 실제로는 대중화된 신화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호수라고 주장되는 사진들은 사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온천 호수들이었거든요. 실제 프로토타입인 시칠리아의 라고나 호수는 20세기 후반에 배수되었고 그 자리에 가스생산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칠리아에는 실제로 화산 활동으로 인한 산성이 강한 온천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자연 현상들이 민간 전설의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죽은 호수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목욕을 허용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경고하는 저주받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약 100년 전 한 남자가 질투심에 미쳐 신부를 호수에 빠뜨린 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근처에 수은 광산이 있었고 그곳에서 나온 위험한 폐기물이 지하샘을 통해 호수로 유입되어 많은 황화수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황화수소는 소량으로도 사람들에게 장애를 일으키며 흡입하면 잠시 정신을 잃고 환각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호수 근처에서는 새들이 비행 중에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으며 호수 주변의 식물들은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의 끓는 호수는 수온이 82도에서 92도에 이르는 천연 온천으로 단순히 침수된 화산 온천이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와 용암이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분출됩니다. 1870년 두 명의 영국인
에드먼드 와트와 헨리가 발견했으며 뉴질랜드의 프라이팬 호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뜨거운 호수로 평가됩니다. 1980년 어느 날 호수는 분출로 인해 거의 사라졌다가 점차적으로 다시 채워졌고 2004년에도 또 다른 분화로 수위가 10m나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다시 채워졌습니다. 이 호수의 독특한 점은 수온이 일정하지 않고 화산 활동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97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며 호수 표면에서는 계속해서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마치 거대한 주전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챔플레인 호수는 이상한 공상과학 생물과 닮은 주민들로 유명해졌는데 바로 램프레이라는 생물 때문입니다. 어부 에릭 오신스키가 낚시 중에 잡은 이 생물은 스타워즈의 사를락 괴물이나 뱀과 거머리의 잡종 같았습니다. 램프레이는 종종 빨판 물고기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큰 물고기의 외부 기생충이며 깔때기 모양의 입으로 물고기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습니다. 1929년까지 챔플레인 호수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년 전부터 호수에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괴한 생물들은 길이가 최대 1.2m까지 자랄 수 있으며 강력한 흡입력으로 먹이 물고기에 달라붙어 몇 달간 기생하기도 합니다. 케브 호수는 아프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호수로 200만 명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이 지역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호수를 둘러싼 단층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깊어지고 있으며 근처에 여러 개의 화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지구 핵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호수 바닥에 축적되었고 수층에 사는 박테리아 덕분에 부분적으로 메탄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케브 호수는 개봉되지 않은 소다캔처럼 작동합니다. 엄청난 양의 CO2가 축적된 바닥의 압력은 극도로 높아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죠. 호수가 폭발하려면 화산 폭발이나 지진과 같은 충격이 필요한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COE가 풍부한 물이 호수의 압력이 낮은 상부층으로 밀려 올라가 가스 기둥이 상승하여 폭발로 끝나게 됩니다. 65세제곱킬로미터의 메탄과 256제곱킬로미터의 C2가 포함되어 있어서 니오스 호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케브 호수의 가스 폭발이 일어날 경우 반경 100km 내의 모든 생명체가 질식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호수 바닥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조금씩 가스를 빼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작업 중에 자칫 호수를 자극할 위험성도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외모 뒤에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는 호수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젠 화산 호수들은 각각 다른 색깔을 띠면서도 극도로 산성이 강해 접근이 불가능하며 러시아의 버킷 호수는 근처만 지나가도 방사능 피폭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정말 숨막힐 듯 아름답지만 동시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가 매혹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의 신비로운 면이죠. 이러한 위험한 호수들의 연구는 지구의 지질학적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동시에 자연재해 예방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